안녕하세요. 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소폭 반등을 이어나갔던 한 주였는데요. 어떤 ETF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 주제는 각자 도생 시즌1 반도체 산업 ETF입니다. 국내 ETF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반도체 산업 ETF는 굉장히 사랑받는 ETF죠. 그런데 최근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반도체 없는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과거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재화 움직임입니다. 내가 다 끌어안고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는 맡기기에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이런 심리가 바로 내재화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 개별 국가들의 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을 좀 살펴보면요. 확실하게 투자 규모라든가 어떤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1월 통과된 미국 경쟁법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6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유럽에서 2월에 제안된 이 EU 반도체법에서는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9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유럽의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이 약 9%가량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투자 규모 연이어 살펴보면 이에 맞춰서 2022년 글로벌 반도체 투자 규모도 1,9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고요. 자, 인텔도 이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 발맞춰서 유럽 전역에 33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주요 국가들의 내재화 움직임이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SOXX 그리고 SMH ETF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ETF입니다. SOXX는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을 했었는데 2021년부터 IC에서 산출한 지수로 변경을 하였고요. 현재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 ETF는 XOXQ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수 구성 방법론이랑 혹은 리밸런싱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상위 종목이랑 혹은 비중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SMH 역시 미국 상장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대만의 TSMC를 10%가량 편입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ETF에 비해 이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상장 반도체 산업 ETF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타이거 반도체 ETF는 GICS 기준, 그리고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은 FICS 기준 반도체 기업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삼성전자의 편입 여부인데요.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편입되어 있지 않고요.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에는 삼성전자가 약 20%가량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된 ETF 중에 가장 큰 ETF는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 운용 자산이 1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ETF고요. 미국의 XOXQ와 마찬가지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들 좀 살펴봤는데 여전히 이 공급망 이슈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각국의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 간의 이 차별화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ETF들이 가장 많이 올랐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승률 상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원자재 ETF들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니켈 그리고 천연가스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마리아나 산업 테마 ETF들이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연방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전체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하원 표결에 올라갔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난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표결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월요일 좀 급락을 했었고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하락률 상인데요. 하락률 상이 중국 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상하이 등의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가 둔화되게 되면 이 물동량도 둔화가 될 거다라는 우려감에 BDI 운임지수 역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입니다.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팡 플러스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 테마 ETF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 상장 종목 중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테마도 역시나 상승을 보였고요. 자, 하락률 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 변동성 그리고 중국 관련 ETF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지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한 영향으로 코스닥 바이오테크 ETF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 국내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원자재 인버스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ETN으로 굉장히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굉장히 커져 있는 변동성 그리고 이 커져가는 괴리율로 인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경보를 날리고 있고 그리고 개별 ETF 단위에서도 투자 유의 종목들이 계속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유의를 좀 더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